친절한 미소 뒤에서 깨지지 않으려고 애쓰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서 몰랐고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사랑을 믿었고 가정을 지켰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무관심과 모욕, 그리고 침묵 속의 폭력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지나쳤을 수도 있고, 지금도 누군가의 옆집에서 또는 당신의 마음 속에서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기억을 꺼내는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의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20년 전의 나를 다시 꺼내보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여자의 이야기, 아니, 많은 지은이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은과 현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이 꿈꾸는 아름답고 평범한 로맨스처럼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동호회 모임에서 우연히 만난 지은과 현준. 키가 크고 훤칠한 현준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 만큼 매력적이고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는 늘 사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둘의 만남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현준은 관계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동안 데이트도 거의 외부에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귀는 거 당분간은 비밀로 하자. 다들 뭐라고 할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래, 알겠어. 내가 더 잘 이해할게. 그렇게 조심스럽고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가던 두 사람은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에 인사를 할 때 시댁은 지은을 반갑게 맞았고 지은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는 현준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은 기색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현준이 눈빛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이 걸려. 결혼을 조금 천천히 다시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엄마, 현준 씨 좋은 사람이야. 우리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엄마도 알잖아. 난 결심했어. 지은은 어머니의 걱정을 애써 무시하고 현준과의 결혼을 강하게 추진했습니다. 지은의 강력한 결심과 현준의 적극적인 설득 끝에 부모님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겉으로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지만 지은은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당일까지도 지은은 행복한 미래를 믿으며 불안감을 억눌렀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와 현준의 남동생만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른은 시할머니, 시작은 아버지들, 시고모가 계셨고 시댁 어르신들은 현준이 결혼하면 당연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몰래 만나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분은 타 지역 사람이라서 시어머니를 만나러 올 때마다 편하게 만나려고 시어머니에게 집을 사주었고 시어머니는 현준과 함께 사는 집과 남자친구가 사준 집 양쪽을 오고 가며 지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혼집은 방 하나를 시어머니 방으로 꾸며 시어머니 물건을 몇 개만 갖다 두고 겉으로만 함께 사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일주일 전부터 지은의 신혼집에 와서 친척들이 덮고 잘 이불 빨래와 명절 음식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시댁의 명절 차례와 모든 제사를 장손인 현준의 집에서 지내야 하니 지은의 신혼집에서 치르기 위해
식구들이 자고 갈 방을 치우고 이불을 빨고 제사에 쓰일 재료들과 식구들 먹을 음식의 장도 보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지은만 데리고 다니며 일을 시켰습니다. 남편의 남동생은 몇 년 전 남편보다 먼저 결혼했고, 그래서 지은에게는 결혼과 동시에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지은을 동생 대하듯 했고, 명절에 핑계를 대며 일부러 늦게 와 음식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혼자 힘들게 명절 준비를 하며 속상해 했습니다. 형님 미안해요. 나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어머니랑 음식하기 싫어서 일부러 늦게 온 거예요. 지은에게 대놓고 웃으며 말하는 동서가 너무 밉고 속상했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많기도 한 동서에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매번 참았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 불화가 생길까 걱정해서 싫은 티도 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화가 난 표정을 하고 있었더니 남편이 따로 지은을 불러내어 굉장히 화를 내었습니다. 그 뒤로 지은은 속상해도 표현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 시댁 식구들은 모두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남편의 남동생은 아침 일찍부터 신혼집에 들어와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동서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친정집이 멀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기 집은 좁고 덥다는 이유로 출산 후 조리도 몇 달간 지은의 집에서 했습니다. 고단한 날의 연속이었지만 지은은 조카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케어를 도왔습니다. 남동생 부부는 반려견도 2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개를 산책시키고 오면 지은의 부부 침실 화장실에서 씻기는 등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퇴근 후 집에 왔을 때 남편의 남동생 부부가 집에 개를 두고 나가서 현관 입구에서 물 것 같이 마구 짖는 개들 때문에 깜짝 놀란 지은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린 적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러면 제가 어떻게 들어가요? 아, 형수. 좀만 기다려요. 금방 갈 테니까.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자신의 집에서 오히려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객 식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 현주는 처음엔 지은에게 잘해주는 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면하고 밖으로만 돌았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돌아왔고, 그런 일로 지은이 한마디 하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지은이 무서워 서재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면 아령으로 문을 부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현준이 술에 취해 장롱문을 열고 소변을 보기도 했고, 지은은 그 상황에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은 현준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은은 결혼 생활 동안 부부관계도 없었고 시댁에서는 지은에게 문제가 있어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시어머니의 아이 낳으라는 재촉과 왜 아이를 못 갖냐는 타박이 이어졌습니다. 억울함과 동시에 여자로서의 수치심을 매번 느껴야 했습니다. 남편이 관계를 거부하는 것을 차마 스스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바람나는 건 여자가 꾸미지 않고 잘하지 못해서라는 막말도 했습니다. 시댁 친척들은 명절 때마다 지은의 집에서 묵었고, 그때마다 명절을 앞둔 지은은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조카 중 하나는 명절 때 지은의 귀중한 폐물을 훔쳐갔지만 심증만 있을 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지은은 계속되는 시댁의 무례와 남편의 폭력에 점점 지쳐갔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지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친정엄마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을 쉽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어.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했고, 내가 잘하면 괜찮을 거다, 참으면 될 거다라고 되뇌었습니다. 지은은 그동안의 오해와 갈등을 풀고 시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생일 서프라이즈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지은은 며칠 전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반찬과 잡채, 갈비찜, 여러 가지 전 등 정성껏 차릴 수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에 들러 화려하고 예쁜 꽃다발도 준비했고, 작은 케이크,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드릴 선물까지 포장해 두었습니다. 생일 당일, 지은은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했고, 온종일 주방에서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다과상이 마련된 거실 중앙에는 생화로 장식한 작은 테이블도 배치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자 시어머니와 남편의 남동생 부부, 시어른들과 시조카들까지 지은의 집으로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환한 미소로 문을 열고 모두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깜짝 파티 준비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을 둘러보며 한껏 꾸민 장식과 음식들, 케이크와 생화를 바라보다가 표정을 굳혔습니다. 생일상에 이런 요리가 다 뭐니? 이건 무슨 색감이야? 꽃도 너무 촌스럽고 이 테이블 보는 또 뭐니? 어머님은 정갈한 걸 좋아하시는데 형님이 너무 과한 거 아닐까요? 죄송해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너 친정에서 도대체 뭘 배운 거야? 기본도 안 된 게. 이런 음식으로 누구 비위를 맞추겠다는 건지 참. 그 말에 조카들까지 쿡쿡 웃었고 동서마저 시선을 피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고 누구 하나 지은을 감싸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은은 머리를 조아리며 시어머니의 쏟아지는 말들 속에서 끝내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주방으로 들어가 물컵을 잡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눈가가 젖어버렸습니다. 그날 지은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진심만으로는 절대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원한 것은 노력이나 정성이 아닌 처음부터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의 생일 이후 지은은 시댁의 분위기가 더욱 차가워졌음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소보다 더 자주 지은의 살림살이를 지적했고 동서와 비교하며 멸시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네 동서는 똑 부러지게 일도 하고 손님 접대도 깔끔하게 하는데 너는 아직도 감각이 없어. 동서 역시 틈틈이 지은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묘하게 웃곤 했습니다. 지은은 마음속에 쌓이는 분노와 억울함을 꾹꾹 눌러 참으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 현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말은 섞었던 그가 점점 더 늦은 귀가를 일삼으며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연락도 잘 받지 않고 귀가 후에는 대화를 시도하는 지은에게 화를 내기 일쑤였습니다.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해? 집에 오기도 싫게 만들지 마. 나는 그냥 걱정돼서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그러던 어느 날 현주는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와 말도 없이 거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레 담요를 덮어주려 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서재방 장롱문을 열고 그 안에 소변을 보는 사건이
또 벌어졌습니다. 지은은 다시 한번 충격과 분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해 들어오면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었고 술이 깬 뒤에 얘기하면 폭언을 하며 화를 내는 현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더는 대화도 하고 싶지 않은 지은은 남편이 술을 먹고 늦는 날에는 서재방에서 방문을 잠그고 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현준이 술 취해 들어와 지은이 자고 있는 방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하자 지은은 자는 척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자 현준은 방문을 아령으로 내리쳐 강제로 부숴버렸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야. 감히 나한테 문을 잠가. 지은은 밤마다 벌벌 떨며 잠들었고 낮에는 마치 아무 일 없다는 듯 시댁 식구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 상황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댁 친척들의 방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시댁 조카들이 지은의 집에 머물렀고 지은의 개인 물건이 하나둘 사라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귀중품 서랍에서 금목걸이가 사라졌을 때 지은은 조카 중 한 명을 의심했지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심증만 있었을 뿐 모든 가족이 그 조카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허락받아야 해. 결국 지은은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의 앞에 앉자마자 말없이 눈물만 흘렀고 자신의 잘못인지 아닌지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잘못해서 이런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지은은 점점 고립되었고 무너지는 마음을 스스로 부여잡기엔 너무 오랜 시간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지은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계기로 믿기 어려운 진실이 그녀의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날도 지은은 혼자 집안일을 하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현주는 나간 지 오래였고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문자 한 줄만 남기고 어디론가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때 현준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오래된 휴대폰 하나를 발견합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였지만 충전을 해보자 다행히도 작동했고 몇몇 통화 녹음 파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무심코 눌러본 녹음 파일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그것은 시어머니와 현준의 대화였습니다. 너 그 여자한테 너무 잘해주지 마. 괜히 정들게 하지 말고 적당히 거리둬. 내가 너무 챙기면 얘가 진짜 식구인 줄 안다니까. 알았어, 엄마. 어차피 오래 못 가. 지은은 핏기가 가시며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금까지 겪은 모든 순간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의 비밀 연애, 무관심했던 결혼 준비, 결혼 후 더욱 심해진 시어머니의 적대감, 현준의 냉대,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믿었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철저하게 계산된 외면이었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을 복사해 두고 그날 밤 침대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닌 분노였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켜야 해. 더는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녀는 다시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예약했고 동시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요청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참고 사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끝내야 할 때라고, 반드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지혜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손에는 자신이 녹음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통화 파일이 있었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이 폭행할 때마다 찍어두었던 자신의 몸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입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면 단단히 마음먹어야 해요.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충분히 견뎠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며칠 뒤 지혜는 현준에게 직접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이제 더는 당신과 살 수 없어. 하지만 이때 마침 방문했던 시어머니가 서류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이혼 서류?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들어. 어디서 이런 걸 들이미는 거야? 시어머니는 지은의 손에서 서류를 낚아채더니 그대로 찢어버렸습니다.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어. 넌 우리 집 며느리야. 어디 함부로 빠져나갈 생각을 해. 지은은 충격과 공포에 빠진 얼굴로 서류 조각을 바라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캐리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소지품과 옷을 급히 챙기며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준이 그 모습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캐리어를 집어 던졌습니다. 어딜 나가? 네가 지금 이 집에서 나가면 그냥 못 끝나는 거야. 지혜는 무서워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복도 계단까지 현준이 따라 나와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어당겼습니다. 나, 제발 그만해. 안 끝났다고 했지. 네가 뭔데 내 맘대로 못하게 해. 이 소란에 이웃들이 문을 조금씩 열어보는 상황이 되었고, 마침 지은이 도움을 요청했던 친정 부모님이 현관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지은아, 괜찮니? 이 손 놔! 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품에 안았고, 아버지는 현준과 몸을 막아섰습니다. 결국 지은은 친정 부모님과 함께 그 집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법정. 지은은 증거 자료와 함께 담담하게 자신의 진술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커녕 최소한의 안전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더는 두려움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현주는 법정에서도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제출된 통화 파일과 의료 기록, 정신과 진단서, 주변 지인의 참고 자료 앞에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혼을 허가하며 위자료 일부 지급을 명령합니다. 그 순간 지혜는 마치 무거운 족쇄가 풀린 듯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 5년 만에 지혜는 끝내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삶의 반전이었습니다. 지혜는 이후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옥탑방에서 시작한 홀로서기, 이혼한 사람들의 모임, 그리고 오랜만에 꺼내 든 카메라. 그녀는 사진을 찍으며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만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해요. 저를 다시 찍어줄 수 있는 건 저 자신뿐이니까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불행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닫지 못한 문틈으로 스며든다고. 지은은 너무 오래 참아왔습니다. 너무 오래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쓰느라 자신을 잃어버렸고, 그 잃어버린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끝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진심이라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이어갔고, 끝내 그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지혜는 완전히 자유롭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은 아직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녀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지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폭력과 침묵 속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조언이나 꾸짖음이 아닙니다. 그저 옆에 있어줄 누군가, 그리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라는 한마디입니다. 지은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기를, 누군가의 결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든 지은이들에게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지은, 이제는 당신이 지켜낸 그 삶을 당신의 속도대로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이 공간에서 당신 이야기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